오늘의 사연은 받은 재산 다 말아먹고 동생이 받을 재산까지 욕심내는 언니네 부부 얘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에 살고 있는 38살 결혼 11년차 평범 준마입니다. 10년 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요. 근데 최근에 사이다 마신 것처럼 일이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사연 올립니다. 저는 언니 하나 있는 이녀 중 차녀로 자랐는데요. 어려서부터 공정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언니와 저 둘 다 별다른 불만 없이 자랐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은 복숭아 과수원을 하시는데 큰 돈은 못 벌어도 과수원집은 시골에서 꽤 부자 소리 듣는 집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리 풍족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네요. 언니와 저 둘 다 20대 후반의 같은 지역 사람과 결혼해서 시내에서 살림을 차려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주말 이틀 중 부모님 집에 하루는 다녀와요. 가서 농사일도 돕고요. 집 마당에서 아이들 흙장난도 하고 저녁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요. 저희 부부는 이런 생활이 좋고 남편도 아이들 외가가 시골에 있어서 아이들이 좋은 체험하면서 자라니까 정서에도 좋겠다고 정말 좋아해요. 근데 언니네는 친정에 거의 안 와요. 친정에 언니네가 오는 날은 명절 때 빼고는 1년에 10번 이내예요. 근데 형부는 자기가 친정에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정말 입을 손바닥으로 때려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논이 세 필지가 있었는데요. 땅의 가치로 치면 과수원 논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 논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빠가 증여받지 않고 언니 이름으로 증여해 줬어요. 그리고 항상 친정아빠가 말씀하시길 과수원은 제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남편도 저도 재산 욕심은 없지만 친정부모님 덕에 든든한 마음이 든다고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남편이 말해요. 근데 언니네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설정 잡혀 식당을 창업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 까먹고 그 후에도 씀씀이가 커서 까먹고 해서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러더니 근래 들어서 형부가 친정부모님께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은 누구 줄 거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네는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지 부모님한테 재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과수원은 언니네가 받고 살고 계신 집은 동생네 주라고 얘기했대요. 미친 거 아닌가요? 지들이 받은 거는 지들 멋부리고 사장소리 듣느라 다 써버리고 왜 제 거에 탐을 내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과수원은 먼 훗날에 내 거가 된다 정도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언니 부부의 행동을 보고 나니 저도 마음이 확 상했어요. 언니 부부의 개념 없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도 많이 속상하셨나봐요.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언니네가 상속받은 재산 다 써버린 자식이니 더 이상 해줄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생각을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오히려 언니네가 저희에게 1을 주고 자기네가 10을 갖겠다고 하니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네와 저희를 어느 날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데려오지 말고 부부들만 오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 언니네, 우리 부부 이렇게 둘러앉았습니다. 아빠가 서류 뭉치를 꺼내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언니네 부부에게 여기 있는 서류들이 아버님이 갖고 있던 재산 너희에게 증여한 서류들이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증여세에 관련된 서류들이고 니네가 받은 재산이 서영이네가 받을 과수원보다 땅 가치로 훨씬 크다. 근데 니들이 과수원을 또 니들이 갖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형부가 저희는 할아버님께 받은 거지 아버님께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으니까 더 받아야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미친놈인가 했어요. 우리 형부가 이런 개논리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구나 싶었죠.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럼 김서방 자네 집에서는 뭘 해주나? 우리 집에서만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건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하면서 벌컥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큰애네 하는 짓을 보면 99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한테 100을 채우게 그 하나 달랜다더니 딱 그 짝이구만. 니들한테는 앞으로 한 푼도 줄 의무도 없다. 아니 의무 이상으로 다 했다. 이따위 도둑놈 심보로 분란 일으킬 거면 연 끊고 살자. 더 이상 너희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언니랑 형부가 울며불며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됐으니까 니네는 돌아가라고 했어요. 계속 언니와 형부가 빌고 빌었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언니네를 내쫓았어요. 언니네가 가고 나서 저희에게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잘못 키워서 김서방에게 창피하다며 부모님 가시고 나면 과수원이 제 이름으로 온전히 가도록 모든 장치를 해놓을 테니 아무 걱정 말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는 젊어요 아버님. 일하고 있고 쓰고 약간은 모을 수 있을 만큼 법니다. 과수원 저희에게 주신다는 건 받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많은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처형네가 가여우시면 과수원을 저희와 나눠 갖도록 하셔도 저희는 원망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속물인지 이 사람이 괜한 소리는 왜 하나 싶었는데 아빠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사람이 김서방 같아야지 내 기필코 니네한테 과수원을 줄 거다. 죽기 전에 필요한 장치들 다 해놓을 거고 대신 미안하지만 이 집이랑 옆에 붙은 텃밭은 큰애네 주는 것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님, 아니 아버지,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데 가실 날에 대해서 뭘 벌써부터 대비를 하세요. 그저 편안하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오래오래 사시면 저희는 그걸로 족합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 울고 엄마도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울고 아빠도 울고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렇게 울고 진정이 되어 부모님과 몇 마디 더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당신은 욕심도 없어?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또 울먹거리면서 아빠가 처형네가 짠하면서도 우리 눈치 보느라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아서 오히려 본인이 미안해졌다고 했어요. 자기도 자식들 키워보니 안 된 자식이 짠한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단칼에 잘라버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살고 아이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되는 거니까 욕심 없다고 하더라고요. 난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냥 언니가 욕심 부리길래 아빠가 언니한테 넘어가면 어쩌나 하고 조바심만 났었는데 남편에게 부끄럽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욕심이 자연스럽게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수원에 관심 끊고 아이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야지 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순박한 시골 농부로만 생각했던 아빠가 이렇게 강단 있는 분이란 걸 이제 알았고요. 어렸을 때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남겨뒀다가 저 먹으라고 주던 언니도 출가해서 제 식구 생기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저 시골 땅이니 이 정도지 더 큰 재산이나 권력이라면 형제간에 정말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싶고요. 두서없이 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장마철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언니랑 형부가 욕심이 너무 과하네요. 쓰니님과 남편분의 착한 마음씨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복 받으시리라 믿고요. 아이들도 쓰니님 부부 닮아 바르게 클 거라 생각합니다. 감동 사연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